볼게요. AC는 GC와 다르게 모듈러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모듈 하나들이 쌓여가지고 스택 형태를 이루고 이렇게 자유로운 구성들을 통해서 하나의 HPLC 또는 UPL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솔벤트를 밀어줄 펌프, 두 번째로는 인젝션 할 수 있는 오토샘플러 또는 매뉴얼 인젝터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컬럼, 온도 조절해주는 컬럼 오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텍팅 해주는 디텍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가 거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선생님들이 뭐 프랙션 플래터를 단다거나 뭐 다른 어떤 추가 구성이 가능하겠죠. 이 아이는 솔벤트 캐비넷으로서 솔벤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최신에 여기에 막 무게를 센싱할 수 있는 게 옵션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무게를 재서 솔벤트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옵션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벤트가 시작이 돼서 펌프에서 피스톤질을 하면 솔벤트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맨 처음 만나는 아이가 여기 디게서라는 아이입니다. 디게서는 말 그대로 디게싱, 가스를 벤트시켜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말이 빠르면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디게서는 백큐ම් 디게싱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안에 있는 진공 펌프가 진공을 잡아요. 백큐ම් 상태를 잡고 삼투압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액체는 지나가고 버블들, 가스는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눈에 보이는 그런 빅버블들은 당연히 얘네들이 제거를 할 수가 없고요. 애초에 A동산 만들 때 소니케이션, 마이크로웨이브 한다거나 가망 여과치를 흘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미처 벤트를 되지 못한 용존산소나 이런 것들을 벤트시켜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미량의 그런 아이들을 벤트시켜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채널들별로 이렇게 디게서에 의해서 벤팅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각 채널들이 모여서 들어옵니다. MCGV라고 불리는 멀티 채널 그레디언트 밸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선생님들이 원하는 뭐 55대 45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MCG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푸시GV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고요. 여기는 푸시GV가 달려 있습니다. 스펙은 아마 95대 5가 한 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4대 6 이 정도까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아래든. 근데 100대 0까지 다 사용 가능하죠. 근데 99대 1, 98대 2, 97대 3, 96대 4는 조금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 좀 스펙적으로 한계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인넷 밸브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인넷 밸브는 액티브 인넷 밸브가 있고 패시브 인넷 밸브가 있습니다. 액티브 인넷 밸브는 전기적 선이 연결됐듯이 저희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고요. 패시브 인넷 밸브는 압력에 의해서 무빙볼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분들은 꼭 이런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더 좋나요? 라고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건 없고 컨피그, 그러니까 선생님들 분석에 따라서 유리한 불리한 내용들을 컨피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영업사원분이랑 충분한 그 대화를 통해서 컨피그가 된 거겠죠. 여기 안에 있는 피스톤 두 개가 있고 사파이어 피스톤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피스톤이 양쪽으로 밀어주면서 액체를 밀어주게 됩니다. 옛날에 너무 옛날이니까 그 펌핑하면 수도 물 나오는 그런 것들 드라마에서 보셨잖아요. 저도 드라마에서 봤어요. 직접 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뭐 예를 들자면 피페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땡기면 들어오고 밀면 나가고 똑같습니다. 피스톤도 땡기면 들어오고 밀면 나가는 거예요. 다만 피스톤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헤드 안에 반대로 움직이고 항상 왼쪽은 두 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당 1ml예요. 플로우 레이트는 단위가 ml/min이죠. 분당 몇 ml을 흘릴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헷갈리지 않게 단위를 떼버릴게요. 그냥 1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당 1ml는 1분 동안 흘려서 여기서 나오는 양이 1ml인 거예요. 근데 단위를 떼고 1ml를 흘린다라고 쳤을 때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처음에 피스톤이 땡기면 당연히 뭐가 나오거나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동상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용 중에도. 그래서 피스톤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항상 왼쪽 피스톤은 오른쪽 피스톤보다 두 배로 움직이는데 1이라고 지칭했을 때 얘는 2를 땡깁니다. 2를 땡기고 얘는 앞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2를 밀어줘요. 그러면 기계에서 2가 밀려 나오겠죠. 근데 얘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얘는 반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몇 ml를 먹어요? 얘는 1ml를 먹겠죠. 그러면 얘는 2를 밀어줬는데 이쪽에서는 1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은 어디로 갈까요? 역류하진 않고 앞으로 흘러나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플로우가 1이 유지가 됐죠. 한번. 두 번째로는 피스톤이 얘가 당길 때
2를 당길 때 얘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1을 밀어줍니다. 그럼 또 플로우가 1이 유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유지가 되고요. 뭐 아무래도 볼밸브랑 뭐 중간에 댐퍼를 지납니다. 댐퍼 안에는 횡격막 같은 막이 있어가지고 이 피스톤 쪽이 아무리 저희가 정교하게 움직이더라도 압력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걸 리플이라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 준다. 이렇게 횡격막이 퉁퉁 치면서 섞임성도 좋아지게 하고 압력 차이를 줄여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볼밸브가 총 나와서 마지막에 나오는 곳들은 여기 퍼지 밸브. 퍼지 밸브를 열게 되면 웨이스트에서 바로 버려져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얘가 잠겨 있으면 여기 캐필러리 라인을 통해서 오토 샘플러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펌프 구동 원리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샘플러로 오게 되면 6포트 밸브라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밸브가 보이게 돼요. 하지만 이 그림과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한다. 헷갈리시면 나중에 그림 보시면 되고요. 자, 펌프에서 오는 게 1번으로 들어가죠. 펌프에서 온 캐필러리가 1번으로 들어가게 설치가 됩니다. 1번으로 들어온 I는 2번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미터링 디바이스라는 I를 지나게 되고요. 미터링 디바이스를 지나서 샘플 루프를 지나고 샘플 루프를 지나서 니드를 지납니다. 니드를 지나서 니드 시트를 가게 되고 5번으로 들어와서 6번으로 나가서 컬럼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 되는 플로우 패스라고 해서 메인 패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미터링 디바이스는 뭐냐? 저희 피peting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젝션 볼륨을 정확하게 인젝션하기 위해서 여기도 피스톤이 들어있고 20마이크로면 20마이크로, 10마이크로, 10마이크로를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샘플 루프는 저희가 루프 인젝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GC와 다르게. GC는 실린지가 다이렉트로 인젝션을 해서 넣어주죠. 저희는 루프에 채워놓고 다시 밀어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샘플 루프보다 많은 양을 인젝션 할 수는 없습니다. 스탠다드로 100마이크로 샘플 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100마이크로, 그럼 101마이크로는 인젝션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이하는 뭐 99, 98 이런 것들은 다 이상 없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드 시트를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인젝션 하려면 리드가 리드 시트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리드 시트가 올라가고 바이알을 들고 와서 리들이 바이알에 들어가야 주입이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상은 흘러야 되고 베이스라인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그널을 받아야 돼요. 베이스라인 중에도 인젝션을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랬을 때 니들이 떨어지게 되면 툭툭툭 하고 이동상이 나오고 여기로는 더 이상 이동상이 가지 않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밸브가 바뀌게 됩니다. 끼릭 소리가 들리면서 바이패스로 바뀌게 돼요. 요 소리. 요 소리가 메인패스 바이패스 바뀌는 소리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에 있는 로터실이라는 아이가 안에 크랙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 아이가 유로를 뜻하고요. 처음에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도록 이렇게 크랙이 나 있는데 끼릭하고 돌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1번으로 들어와서 6번으로 바로 나가요. 요 오토 샘플러로 거치지 않고. 그래서 1번으로 들어온 아이가 6번으로 바로 나가서 컬럼을 지나고 디텍터로 인젝션 하는 중에서도 베이스라인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패스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오토 샘플러는 멈춘다. 그 상태에서 니들이 떨어져도 압력에 의해서 이동상이 떨어지진 않겠죠. 가득 차 있더라도. 자, 이게 오토 샘플러 제외시킨다 해서 바이패스라고 보통 명칭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젝션을 시작하게 되면 맨 처음에 진행되는 게 바이패스로 바뀝니다. 바이패스로 바뀌고 니들이 올라가고 바이알을 들고 온 다음에 니들이 바이알에 안착이 되고 미터링 디바이스에서 원하는 양만큼 당기고 그 다음에 니들이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바이알 갖다 놓고 니들가 니드 시트가 안착이 된 다음에 밸브가 메인 패스로 바뀌면 1번으로 들어와서 6번으로 바로 나가는 게 다시 2번으로 들어가고 미터링 디바이스 지나서 샘플 루프에 채워놓은 샘플 스탠다드를 밀고 들어가서 컬럼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인젝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루프에 채워진 스탠다드이고 루프보다 많은 양은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는 이동상이 아까 계속 차 있었잖아요. 갑자기 멈춘 거니까. 그러면 인젝션 볼륨 예를 들어서 20마이크로다. 그러면 20마이크로만큼 비워줘야 얘가 땡기겠죠. 당연히. 그 아이가 여기 4번을 통해서 웨이스트 되는 거예요. 워낙 미량이나 보통 여기서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염이나 이런 걸 많이 쓰면 여기 흰 색깔로 이렇게 염이나 석줄이 되는데 그냥 얘 빼서 닦아주시면 돼요. 다시 꽂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량을 인젝션 하더라도 뒤로 벤트 되게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시면 내부는 이동상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내부는 이제 이 동산 다른 것들 오염되면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외부를 씻어준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니들 겉면을 씻어주는 겁니다. 니들 워시는 이해 가시나요? 니들이 바이아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오염된 그 겉면을 씻어주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치에 바이아를 하나 줄 수가 있어요. 리드 워시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처음에 워싱 바이아를 쓸 수가 있고요. 이 아이는 로케이션을 줘야겠죠. P1 다시 뭐 P1 다시 F 뭐 1로 설정했다. 그럼 여기 F1에 바이아가 와야겠죠.